인적사항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. 제일 오른쪽 사진이 있고 학년, 그리고 담임 선생님 누군지, 그 다음에 학생의 이름이 뭔지, 주민등록번호,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. 이제 개선사항에서 삭제하겠지만, 아까 말한 제 부모 이름, 뭐 문재인, 대통령, 황교안 대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뭐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산업평가라니까. 그리고 주소를 보게 되면 뭐 강남구 대치동, 뭐 제주시, 뭐 이런 주소에 대해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없애는 걸로 개선된 걸로 파악됩니다. 인적사항에서 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첫 번째 이겁니다. 세 가지인데 총 학생부 종합전형은 담임 선생님이 많은 걸 적어주고 특히 행동특성 및 종합을 많이 적어주기 때문에 관찰이 많이 필요합니다. 그렇게 보면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1학년 담임도 하고 2학년 담임을 하면 이 학생을 2년 동안 보는 거기 때문에 많이 적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. 다만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. 인적사항에 담임 선생님 이름이 적힐 수 있습니다. 담임 선생님 이름을 보고 1학년, 2학년 담임 선생님 같았네? 그러면 1학년 때 학생부에 적힌 내용과 2학년 때 학생부에 적힌 내용을 봅니다. 그래서 거기에 양, 아니면 뭐 행간의 의미, 뉘앙스 이런 걸 보고 1학년보다 2학년이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된 학생이구나. 아니면 반대로 1학년은 괜찮은데 2학년 올라가니까 얘가 뭐 성적이 떨어지거나 조금 다른 활동이 저조하거나 이런 부분이 드러나는구나. 이런 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입학사정과는 저걸 또 비교해서 평가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고른교의 전형.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 금수저 전형이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금수저 전형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모든 전형이 다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으면 뭐 대학이라는 어떤 그런 거 서열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고른교의 전형이라든지 사회배절의 전형 이런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고른교의 전형을 지원할 경우 같은 경우는 역경 극복 사례를 적으면 그런 부분들이 감안될 수 있습니다. 뭐 예컨대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부모님이 사망했다거나 부모님이 이혼했다거나 아니면 뭐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뭐 엄마가 군인일 수 있겠죠. 자주 이사를 다녔거나 뭐 장애를 입었거나 뭐 자기가 입양을 했거나 부모님 사업을 실패했거나 이런 경우는 뭐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을 학생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자기소개 적을 수 있겠고요. 적을 경우 감안한다는 거죠. 마찬가지로 농어촌 전형입니다. 농어촌 전형도 역경 극복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아까 말한 제가 입학사정과는 의심하는 자,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약간 의심할 수 있는데 농어촌 전형은 특별 전형입니다. 따라서 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농촌에서 살아야 되는, 고등학교를 나와야 되는 특례가 있고, 두 번째 유형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농촌에 살고 농촌에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. 다만 이 경우는 부모님도 그래야 됩니다. 농어촌 전형이 특별 전형이기 때문에 이 전형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 약간 그 부모와의 이혼을 하는, 뭐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멀리 가 있으면 뭐 그것 때문에 조금 결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혼하는, 다만 시기가 문제라는 거죠. 차년도 3월 1일이면 뭐 2월 25일 날 이혼했다. 이런 부분을 좀 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양다리 칼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. 자,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는 좀 더 설명을 하게 되면 특별 전형이기 때문에 어떤 그 역경,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에서의 공부를 하고 얘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런 부분을 보려고 하지만 사실 농어촌 전형이 아닌 지역도 꽤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늬만 농어촌 지역에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 뭐 경기도 파주시, 경기도 남양주시, 덕소 이런 데는 지하철 전철이 다닙니다. 그리고 조금만 나가면 엄청나게 그냥 완전 도시입니다. 근데 읍으로 돼 있죠.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농민이 아닙니다. 그런 학생들이 농어촌 전형을 악용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대학에서는 전형 적합성이라는 요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. 그런 부분들은 뭐 제가 오늘 부분을 다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책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
그리고 농어촌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재혼이나 그러니까 특히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하고 결혼한 경우도 꽤 있죠. 그래서 어머니 나이가 본인과 몇 살 차이 나지 않은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춘기를 심하게 겪은 아이들도 있더라고요.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정성평가를 할 때 충분히 감안한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학적 사항입니다. 학적 사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학교를 입학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이런 부분이죠. 뭐 전학 가고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주의 있게 보는 건 이제 이겁니다. 첫 번째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갔어요. 근데 특목고 자사고 특징은 뭐냐면 공부 잘하고 성적이 좋은 중학교 때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몰리다 보니 아무래도 경쟁이 심하고 본인이 원하는 내신 등급을 받을 수가 없는 환경에 처한 겁니다. 그리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학교를 가기가 싫고 뭐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이 심한 경우가 있는 거죠. 그럴 경우는 이제 일반고로 전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게 학적사항이 표시가 되면 입학사정관은 좀 유익 있게 봅니다.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특목고인데 2학년 때부터 일반고다. 그러면은 이 학생의 뭐 성적이라든지 뭐 창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봅니다. 그런 부분들을 서류에서 볼 수도 있고요. 만약에 서류가 통과되게 되면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이제 한 건을 볼게요. 특기사항란이라는 곳이 학적사항이 있는데 거기 학폭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입학사정관은 당연히 눈여겨볼 수밖에 없지요. 뭐 특히 뭐 9호 퇴학이면 어차피 이제 뭐 대학을 갈 수는 없겠지만 8호 전학이라든지 뭐 어떤 뭐 봉사활동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이 학폭이란 사항이 있는 이 학생을 정상적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용을 보고 좀 알아봐서 결격 처리할 것인가를 입학전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물론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열어서 평가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. 그래서 고민하게 돼서 그 평가 뭐 특별히 해도 이상 없다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. 근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영향을 주겠죠. 왜냐하면 아까 말한 정성평가 사람이 학폭이라는 내용을 보고 나머지 학생들을 자꾸 보고 자기소개를 보게 되면 이 학생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. 물론 뭐 예외의 학생도 있었습니다. 제 경험으로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학폭을 실수로 저질러서 이 학생이 이제 뭐 사회봉사를 하고 뭐 학교 생활을 했는데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. 그래가지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강원도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그 지역 신문에 언론에 났습니다. 이 봉사활동을 하고 학생이 변하고 성적이 올라가고 애가 180도 바뀌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오직하면 보호관찰하는 그 판사가 이 학생을 보증하겠다. 뭐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 학생은 정상평가가 됐고 최종에 합격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. 다만 그런 건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학폭을 저지르고 이러면 안 되겠죠.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뭐냐면 부모님이 사업이라든지 뭐 전출이라든지 피치 못할 상황에 의해서 가족 전부가 해외로 이주를 하는 것이죠. 그래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. 다만 고등학교 1년을 반드시 걸쳐야 됩니다. 뭐 중학교 2, 3, 고1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지요. 그래서 그런 경우는 특별한 자격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일반 전형보다는 재외국민 특별 전형을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뭐 안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런 학생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입학사정관은 볼 수 있습니다.